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손끝이 저릿하거나 식사할 때 젓가락을 자주 떨어뜨린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 속 혈관이 막히기 시작한 겁니다. 제 환자분들도 처음엔 다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닥터 존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수많은 분들의 뇌를 진료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환자분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선생님, 몇 달 전부터 손이 좀 이상했는데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얼마 전 제 진료실에 오신 63세 박민수 씨가 계셨습니다. 6개월 전부터 아침마다 왼손이 저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그러다 어느 날 아침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로 오셨을 때는 이미 뇌혈관 세 곳이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박민수 씨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신 후 6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산책을 다니실 정도로 건강해지셨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박민수 씨처럼 막히기 시작한 뇌혈관을 다시 뚫고 더 이상 손저림이나 어지럼증 걱정 없이 편안한 아침을 맞이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것도 하루 단 한 스푼으로 말이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끝이 찌릿찌릿하다. 물컵을 들다가 손에 힘이 없어서 떨어뜨린다. 계단 내려가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쭉 빠진다. 한쪽 팔이나 다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진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어제 무리했나? 잠을 잘못 잤나? 피곤해서 그런가? 그래서 그냥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제가 15년간 응급실에서 본 뇌경색 환자분들 거의 모두가 이런 신호들을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느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환자 중에 58세 이정숙 씨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3개월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오른손 검지와 중지가 계속 저렸다고 합니다. 처음엔 어제 스마트폰을 오래 봐서 그런가 하고 넘기셨어요. 그런데 2주 후부터는 국을 뜰 때 국자를 자주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요즘 집안일이 많아서 손이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양치질을 하는데 칫솔이 손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옆방에 계시던 따님이 빨리 발견해서 응급실로 오셨지만 이미 뇌혈관 두 곳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만약 30분만 늦었어도 반신불수가 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정숙 씨의 몸은 이미 3개월 전부터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고 있어요. 피가 제대로 안 가고 있어요. 위험해요. 이렇게 매일 아침 경고를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신호들을 무시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프지 않으니까요. 손이 좀 저려도 일상생활은 할 수 있으니까요. 어지러워도 잠깐이면 괜찮아지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정직한 기관입니다.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뇌가 신호를 보낸다는 건 이미 심각한 문제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뇌혈관이 막히면 단 10분 만에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뇌는 1.4kg밖에 안 되는 작은 기관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서 쓰는 산소의 10%를 뇌가 혼자 다 씁니다. 그만큼 뇌는 산소를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를 실어 나르는 피가 뇌로 못 갑니다. 산소가 안 가면 뇌세포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우리가 물속에서 숨을 참으면 1분도 못 버티잖아요. 뇌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소가 끊기면 10분 만에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죽은 뇌세포는 절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간은 일부가 망가져도 다시 자라나지만 뇌는 안 됩니다. 한번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혈관이 막히는 건 하루아침에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10년, 20년에 걸쳐 천천히 아주 조용히 진행됩니다. 마치 수도관에 녹이 슬듯이 우리 혈관 안쪽 벽에도 기름때가 조금씩 쌓입니다. 처음엔 아주 얇은 막처럼 쌓여요. 이 정도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혈액이 잘 흐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5년, 10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오래된 수도관처럼 혈관 안이 점점 좁아집니다. 원래 1cm였던 혈관이 0.5cm가 되고 0.3cm가 됩니다. 그러면 피가 지나갈 공간이 좁아지니까 뇌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손저림, 어지럼증, 다리 힘 빠짐 같은 신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좁아진 혈관에 어느 날 갑자기 피떡이 날아와서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마치 좁은 하수구에 큰 쓰레기가 끼듯이 말이죠. 그 순간 뇌로 가는 피가 완전히 차단됩니다. 이게 바로 뇌경색입니다. 그럼 왜 우리 혈관에 기름때가 쌓이는 걸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요?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요? 물론 그것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가 15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발견한 가장 큰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침 습관입니다. 61세 강미영 씨의 아침을 한번 볼까요? 강미영 씨는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부터 갑니다. 그리고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바로 거실로 나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커피를 끓입니다. 아침 식사 준비하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설거지하면서 또 한 잔 마십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아침은 대충 김치 몇 조각에 밥 한 숟가락만 먹고 나갑니다. 어떤 날은 아예 안 먹고 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혈관을 망가뜨리는 습관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물 한 모금도 안 마십니다. 그동안 우리 몸에서는 땀도 나고 호흡으로도 수분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심하게 목마른 상태입니다. 목마른 상태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피가 걸쭉해진다는 뜻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스를 만들 때 물을 적게 넣으면 되직되직 하잖아요. 우리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피가 걸쭉해집니다. 걸쭉한 피는 혈관을 천천히 흐릅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피의 속도가 느려지겠죠? 더 큰 문제는 걸쭉한 피는 피떡이 생기기 쉽습니다. 마치 걸쭉한 풀이 덩어리지기 쉬운 것처럼 말이죠. 이 피떡이 좁아진 혈관으로 흘러가다가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강미영 씨는 일어나자마자 물을 안 마시고 커피부터 마십니다. 커피는 물을 더 빼앗아갑니다.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잖아요. 그럼 몸속 물이 더 빠져나가는 거예요. 피는 더 걸쭉해지고 혈관은 더 막히기 쉬워집니다. 게다가 아침을 안 먹으니까 혈관을 보호해주는 좋은 영양소도 안 들어옵니다. 혈관은 하루 종일 굶주린 상태로 있게 되는 거죠. 강미영 씨는 결국 어느 날 아침 식탁에서 국그릇을 들다가 손에 힘이 풀려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죠. 응급실로 실려오셨을 때 이미 뇌혈관이 막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의 습관인지 아십니까? 제가 조사해보니 60대 이상 분들 중 70%가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안 마신다고 합니다. 대신 커피나 녹차를 먼저 마시죠. 그리고 50%는 아침을 거르거나 대충 먹습니다. 아침에 입맛이 없어요.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어차피 점심때 많이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혈관은 아침이 가장 위험합니다. 통계를 보면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시간, 가장 많은 시간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왜 아침일까요? 밤새 물을 안 마셔서 피가 가장 걸쭉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서니까 심장이 더 세게 뛰어야 하거든요. 걸쭉한 피에 혈압까지 올라가니 좁아진 혈관에 더 큰 압력이 가해집니다. 마치 좁은 호스에 물을 세게 틀면 호스가 터지듯이 혈관도 터지거나 막힐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물 한 컵을 드세요. 화장실 가기 전에, 세수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물부터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65세 정은희 씨는 이 조언을 듣고 실천하셨습니다. 정은희 씨는 3개월 전부터 아침마다 손이 저리고 어지러웠는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마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주 후부터 손 저림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어지럼증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뇌로 가는 피의 양이 늘어난 거예요. 정은희 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물 한 컵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이제는 일어나자마자 물부터 찾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길이 막혔네? 그럼 다른 길로 가자. 그리고 새로운 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회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마치 큰 도로가 막혔을 때 내비게이션이 다른 길을 찾아주듯이 뇌도 막힌 혈관 대신 다른 작은 혈관들을 넓혀서 그 길로 피를 보냅니다. 이게 바로 뇌의 자가 치유 능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뇌가 스스로 새 길을 만들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뇌에게 힘을 줘야 합니다. 마치 공사하려면 자재가 필요하듯이 뇌가 새 혈관을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해요. 그 재료가 뭘까요? 바로 영양소입니다. 특히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관 속 염증을 없애주고 피의 흐름을 좋게 만드는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59세 이영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영호 씨는 1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퇴원 후에도 계속 손이 저리고 말이 어눌했어요. 이영호 씨는 재발이 두려웠습니다. 또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번엔 혼자 있을 때 쓰러지면 어떡하지? 매일 이런 걱정에 잠을 못 이루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영호 씨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을 아침마다 한 스푼씩만 드세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개월 후 이영호 씨가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말도 훨씬 또렷해지셨거든요. 선생님, 손저림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머리도 맑아진 것 같아요. 검사를 해보니 혈액순환이 30%나 좋아졌고
혈관 염증 수치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뇌 MRI를 찍어보니 막혔던 혈관 주변으로 새로운 작은 혈관들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도대체 뭘 먹었길래 이렇게 좋아진 걸까요? 제가 1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그리고 전 세계 뇌혈관 연구 논문 수백 편을 읽으면서 찾아낸 답입니다. 복잡한 약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여러분 집 부엌에 있거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양파 가루입니다. 에이, 양파요? 그냥 집에서 먹는 양파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양파입니다. 하지만 양파를 그냥 먹는 것과 가루로 먹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양파 속에는 쿼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어려운 이름이죠. 쉽게 말하면 혈관 청소부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 벽에 붙어 있는 기름때를 떼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마치 주방세제가 기름때를 녹이듯이 쿼세틴도 혈관 속 기름때를 녹입니다. 그래서 막히기 시작한 혈관을 다시 뚫어주는 거예요. 62세 박순자 씨는 혈관이 60%나 막혀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수술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을 정도였어요. 박순자 씨는 수술이 무서워서 제게 오셨습니다. 제가 박순자 씨께 양파 가루를 하루 한 스푼씩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냥 물에 타서 드시면 된다고요. 박순자 씨는 처음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셨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 시작하셨어요. 4개월 후 검사를 했는데 60%였던 혈관 막힘이 45%로 줄어들었습니다. 의사들도 깜짝 놀랐어요. 약만 먹고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는 드문데 뭘 하셨어요? 박순자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양파 가루 한 스푼을 드십니다. 그리고 1년 후 검사에서는 혈관 막힘이 30%까지 줄어들었어요. 수술 없이 혈관이 다시 뚫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양파를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쿼세틴은 양파를 씹어 먹으면 우리 몸의 10%밖에 안 흡수돼요. 나머지 90%는 그냥 배출됩니다. 하지만 양파를 말려서 가루로 만들면 흡수율이 80%까지 올라갑니다. 10배나 더 많이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파는 반드시 가루로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마신 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양파 가루 한 스푼을 타서 마시면 됩니다. 맛이 좀 마을 수 있는데 꿀 한 스푼을 같이 넣으면 훨씬 먹기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검은게 가루입니다. 검은게 속에는 세사민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속 염증을 없애주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혈관이 막히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염증입니다. 혈관 벽에 염증이 생기면 그곳에 기름때가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마치 상처 난 곳에 딱지가 생기듯이 말이죠. 그래서 염증을 없애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염증만 없애도 혈관이 막히는 속도가 확 줄어듭니다. 64세 김영수 씨는 혈관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제가 김영수 씨께 검은게 가루를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2스푼씩만 드세요. 우유나 두유에 타 드시면 됩니다. 김영수 씨는 매일 아침 두유 한 잔에 검은게 가루 2스푼을 타서 드셨어요. 그리고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했는데 염증 수치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6개월 후 다시 검사했을 때는 완전히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검은게는 반드시 볶아서 가루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검은게를 그냥 먹으면 껍질이 딱딱해서 우리 몸이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냥 똑같은 모양으로 나와버려요. 하지만 볶아서 가루로 만들면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볶으면 껍질이 터지면서 안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나오거든요. 집에서 만드는 방법도 아주 쉽습니다. 프라이팬에 검은게를 넣고 약한 불에서 5분 정도 볶으세요. 고소한 냄새가 나고 깨가 톡톡 튀기 시작하면 다 된 겁니다. 식힌 다음 믹서기로 갈면 끝이에요. 하루에 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음식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생강가루입니다. 생강 속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피의 흐름을 빠르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마치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는 것처럼 생강은 느려진 혈액순환을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침에 일어나면 피가 걸쭉하다고요. 생강은 이 걸쭉한 피를 묽게 만들어줍니다. 피가 묽어지면 혈관을 빠르게 흐르겠죠? 그러면 뇌로 가는 피의 양이 늘어나고 뇌세포가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받게 됩니다. 66세 최동진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동진 씨는 아침마다 손발이 차갑고 머리가 멍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손끝 발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고생하셨어요. 제가 최동진 씨께 생강가루를 권해드렸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에 생강가루 한 스푼을 타서 마시세요. 최동진 씨는 매일 실천하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손발이 예전보다 따뜻해진 것 같아요. 한 달 후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고 하셨어요. 생강에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피떡이 생기는 걸 막아준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피떡이 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온다고요. 생강은 피가 뭉치는 걸 막아줍니다. 따뜻한 물에 생강가루 한 스푼을 타서 마시면 됩니다.
꿀을 조금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마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둘째, 30분 후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따뜻한 물 한 컵에 양파가루 한 스푼, 생강가루 반 스푼을 타서 마십니다. 셋째, 아침 식사 때 우유나 두유에 검은게 가루 2스푼을 타서 드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 드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눠서 먹는 게 흡수도 잘 되고 속도 편합니다. 60세 한미숙 씨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실천하신 분입니다. 한미숙 씨는 1년 전 작은 뇌경색으로 입원하셨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의사가 말했습니다. 재발할 확률이 50%입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한미숙 씨는 매일 아침 이 세 가지를 드셨습니다. 2주 만에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개운하고 손발도 가볍더래요. 6개월 후 MRI를 찍었는데 뇌혈관 상태가 확실히 좋아져 있었어요. 새로운 작은 혈관들이 생겨나면서 피가 잘 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15년간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뇌혈관을 살리는 세 가지 비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양파가루 혈관 속 기름때를 녹여줍니다. 둘째, 검은게 가루 혈관 속 염증을 없애줍니다. 셋째, 생강가루 피의 흐름을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이 세 가지만 매일 아침 드셔도 여러분의 뇌혈관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더 좋은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중에 손이 저리거나 어지럼증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이미 몇 달 전, 심지어 몇 년 전부터 계속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아침에 손이 저릿할 때, 젓가락을 떨어뜨릴 때, 계단에서 다리에 힘이 빠질 때, 갑자기 어지러울 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SOS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제야 그때 병원에 갈 걸 하고 후회하시죠. 여러분, 제발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마시는 것, 양파가루, 검은갈가루, 생강가루 한 스푼씩 먹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하루 5분이면 됩니다. 고작 5분으로 여러분의 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고 나가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물 한 컵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양파가루, 검은게가루, 생강가루를 준비하세요. 없으면 오늘 당장 마트에 가서 사오세요. 여러분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약속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드시면 한 달 후 여러분의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손저림이 줄어들고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질 겁니다. 3개월 후에는 혈액검사 수치가 좋아질 겁니다. 6개월 후에는 혈관이 다시 뚫리기 시작할 겁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될 겁니다. 뇌는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줄 일은 단 하나, 뇌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 힘이 바로 하루 한 스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몸은 이미 매일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손이 저리면 내 혈관이 좁아지고 있구나 생각하세요. 어지러우면 뇌로 피가 잘 안 가고 있구나 생각하세요. 물건을 떨어뜨리면 지금 내 몸이 도와달라고 하는구나 생각하세요. 그리고 즉시 실천하세요. 물 마시고 양파가루, 검은게가루, 생강가루 드세요. 작은 습관이 뇌혈관을 살립니다. 예방은 오늘 아침 한 스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닥터 존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